다음은 컴퓨터 외부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장치를 컴퓨터와 연결해주는 입출력 모듈, 그리고 입출력 장치의 어드레싱 방식,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장치는 익스터널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컴퓨터와 컴퓨터 외부 환경 사이의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장치, I/O 디바이스, 즉 입출력 장치라는 용어와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장치는 I/O 모듈을 통해서 컴퓨터 내부와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외부 장치는 실제 세계와 컴퓨터 내부를 연결해주는 장치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외부 장치들은 시스템 버스에는 CPU와 메모리가 붙어 있겠죠. CPU와 이 메모리가 붙어 있습니다. 메모리와의 연결은 I/O 모듈을 통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 장치의 종류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와 기계 인터페이스 장치, 그리고 통신 장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는 컴퓨터 사용자와의 데이터 교환에 적합한 장치로 KVM, 즉 키보드하고 비디오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마우스 등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계장치 인터페이스는 기계장치와 데이터 교환에 적합한 장치로 센서나 액추에이터 같은 구동장치가 그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통신장치는 원격에 있는 장치들과의 데이터 교환에 적합한 장치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부 장치의 성능 척도는 외부 장치의 작업을 지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레스폰스, 즉 반응이 응답을 하는 데까지 지연 시간,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율, 고장 대처 능력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 대처 능력을 좀 더 알아보면은 첫 번째가 신뢰성, 두 번째 유용성, 가용성 세 가지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외부 장치의 고장 대처 능력의 신뢰성은 장치의 시간적 안정성, 즉 주어진 조건에서 요청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뢰성의 성능 척도로는 고장률, 즉 mean time to failure 같은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용성 측면인데요.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치 장애 시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성능 척도로는 MTTR, 즉 mean time to repair가 있겠습니다.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치의 사용 가능성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능 척도로는 가동률이 되는데요. MTTF와 MTTR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장치의 오류 발생 시 재시동, 그 다음에 결함 감내, 폴트 톨러런시, 그 다음에 장애 원인 규명, 다이그노시스 등을 목적으로 장치 동작 상태 정보를 지속적으로 로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장치의 내부 구조는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어 회로, 버퍼, 트랜스듀서. 여기서는 먼저 트랜스듀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듀서는 전기적 형태의 데이터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적 형태로 변환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센서라고 하는 게 트랜스듀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퍼가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의 임시 저장 공간으로 I/O 모듈과 트랜스듀서 사이의 속도 차이, 이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리얼 월드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또는 물리적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 또는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버퍼에 저장한 다음에 그걸 I/O 모듈을 통해서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CPU와 메모리에 전달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제어 회로는 컨트롤 로직으로 외부 장치에서 필요한 제어 신호를 발생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모든 컴포넌트에서 모든 컴퓨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서 제어 회로라고 하는 것은 그 컴포넌트에 필요한 제어 신호들을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쪽에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즉 시스템 버스에서 연결된 CPU와 메모리, 주로 CPU가 되겠죠. CPU에서 들어오는 명령 또는 제어 신호를 받아서 그게 필요한 실제 컨트롤 시그널들을 전부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 외부 장치의 동작 상태의 정보를 CPU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것을 이 제어 회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장치의 외부 인터페이스는
첫 번째는 명령어 제어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 신호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명령어 제어 신호는 외부 장치가 수행할 기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작업을 지시를 하는 거죠. CPU가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I/O 모듈을 통해서 외부 장치의 작업을 지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 정보는 외부 장치의 상태 정보를 마찬가지로 CPU 쪽으로 보고가 되겠죠. 주로 제어회로가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버스는 I/O 모듈로 송수신되는 데이터 그리고 외부 체계로 송수된 데이터를 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주고받게 됩니다. 다음은 입출력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출력 모듈, 즉 I/O 모듈은 외부 장치를 컴퓨터 내부에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시스템 버스에 연결해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주변 장치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시스템에 따라서는 I/O 채널, I/O 컨트롤러, 디바이스 컨트롤러, I/O 프로세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I/O 디바이스 자체가, 즉 외부 장치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가 힘든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I/O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외부 장치의 타이밍, 그 다음에 데이터 포맷, 제어 방법들을 단순화함으로써 CPU의 외부 장치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부 장치와 CPU, 그 다음에 외부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처리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I/O 모듈을 활용하게 됩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CPU가 이 외부 장치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부 장치들의 데이터 전송 포맷,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같이 타이밍, 그 다음에 제어 방법들이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CPU가 직접 얘를 제어하는 데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 I/O 모듈을 둠으로써 이걸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CPU는 I/O 모듈만 상대하면 되고 실제적으로 그 다양한 외부 장치의 타이밍이랄지 포맷 제어 방법들은 이 I/O 모듈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CPU가 부담을 덜어내는 겁니다. 입출력 모듈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어 신호 및 타이밍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 자원들과 외부 장치들 사이에 통신 흐름을 조정하는 신호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CPU와의 인터페이스입니다. CPU가 내리는 명령을 해독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교환하고 또 외부 장치, 즉 I/O 장치들의 상태를 CPU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CPU와 인터페이스 할 때 어드레스 방식으로 어드레스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 어드레스를 인식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외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는 명령어, 상태 정보, 데이터들을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버퍼링입니다. 즉 입출력 모듈에서는 데이터 버퍼링을 하는데 프로세서, 즉 CPU와 메모리 사이의 전송 속도 브리치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는 버퍼를 내장해서 이런 버퍼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에러 검출 기능입니다. 오류를 검출해서 프로세스에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입출력 모듈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I/O 모듈은 이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I/O 모듈에 따라서 이 내부 구조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부에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I/O 로직, 외부 장치 인터페이스 로직이 여러 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 스테이터스 컨트롤이라는 세 개의 버스를 통해서 외부 장치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쪽은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시스템 버스는 통해서 CPU와 이쪽에 메모리가 붙게 되겠죠. 이 인터페이스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어드레스 컨트롤 버스를 통해서 시스템 버스와 연결되게 됩니다. 먼저 이 데이터 레지스터는 CPU와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즉 CPU 사이드, 얘하고 이 CPU와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태 및 제어 레지스터는 CPU에서 전달하는 명령어, 즉 제어 정보를 저장하거나 즉 CPU가 잡을 지시할 때 그때
넘겨주는 컨트롤 데이터, 제어 정보를 저장하거나 CPU에 전달할 I/O 모듈 상태 정보, 이 작업 상태, 이런 디바이스들의 작업 상태를 CPU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즉 컨트롤, 제어 정보하고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 회로는 되겠습니다. 제어 회로는 마찬가지로 I/O 모듈 내부에서 필요한 제어 신호를 여기서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외부 장치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외부 장치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외부 장치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되는데요.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스테이터스, 컨트롤 이 세 개의 버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외부 장치 인터페이스 회로는 내부 장치를 연결하는 회로로 외부 장치와 데이터, 상태 정보, 제어 정보를 송신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외부 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끔 여러 개의 외부 장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셋이 되겠죠. 이번에는 입출력 장치의 어드레싱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입출력 장치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입출력 장치의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맵드 IO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IO 맵드 IO라고 얘기합니다. 즉 메모리 맵드 IO는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가 동일한 주소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IO 맵드 IO는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가 별도 주소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Isolated IO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IO 맵드 IO는 이와 같이 CPU 입장에서 메모리의 주소 공간과 IO 주소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반면에 메모리 맵드 IO는 CPU 입장에서 볼 때는 메모리와 IO가 동일한 하나의 주소 공간에 할당되게 됩니다. 먼저 메모리 맵드 IO는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가 같은 주소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입출력 장치와 데이터 교환은 메모리를 읽고 쓰기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메모리 맵드 IO에서는 입출력 장치를 위한 별도 명령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다양한 메모리 접근 명령어들을 입출력 장치 접근 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같이 메모리 공간과 IO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C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 공간이 이만큼이 되는데 전체가 되는데 이 중에 일부를 메모리가 사용하고 일부를 IO가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IO 맵드 IO입니다. IO 맵드 IO는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의 주소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의 주소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CPU에서 나오는 어드레스가 이쪽을 가리키는지, 즉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IO 공간에 있는 어드레스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즉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를 선택하는 제어 신호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입출력 장치 전용 명령어가 별도로 필요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와 IO를 액세스할 때 서로 다른 명령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은 넓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메모리도 그렇고 메모리 공간도 그렇고 IO 공간도 그렇고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점은 전용 명령어만을 사용해서 IO를 또는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출력 장치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드 IO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드 IO라고 얘기하는데요. CPU가 입출력 장치 동작을 직접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CPU는 IO 모듈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O 모듈이 비지이면은 CPU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웨이팅, 즉 대기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CPU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IO 모듈 상태를 체크했는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CPU는 다음을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즉 IO 모듈이 입출력 장치가 ready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폴드 I/O 방식은 빈번하고 자주 일어나고 비교적 짧은 I/O 작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그림은 CPU와 I/O 모듈 사이에 서로 작업을 핸드쉐이킹을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CPU가 작업을 지시하고 주기적으로 이와 같이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상태를 체크했는데 상태가 비지라는 얘기는 이 작업을 아직도 수행 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다시 또 체크합니다. 또 비지라는 얘기는 아직도 수행 중이라는 얘기가 되고, 상태를 체크했는데 아이들이라는 얘기는 이 작업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흐름은 폴트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CPU가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해야 하게 됩니다. 이때 CPU가 대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음 작업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이와 같이 다른 작업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작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주기적으로 CPU가 주기적으로 이 I/O 모듈을 통해서 I/O 디바이스의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는 부담은 여전히 가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럽트 드리븐 I/O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프로그램드 I/O의 CPU 시간 낭비 단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CPU는 I/O 모듈에 작업을 지시한 후에 다른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I/O 모듈이 자체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즉, CPU의 반복적 상태 검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I/O 모듈은 작업이 완료되면은 인터럽트라는 수단을 통해서 CPU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인터럽트 드리븐 I/O는 비교적 처리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수행하는 빈도수가 작은 I/O 작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인터럽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작업 처리를 위한 상태 저장, 복구 부담이 발생하는 점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CPU는 잡을 이슈한 다음에 다른 작업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O 모듈은 자체적으로 I/O 오퍼레이션을 다 끝나고 작업이 종료되면은 인터럽트라는 수단을 통해서 CPU에 알려주면은 CPU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인터럽트를 처리함으로써 이 I/O 작업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인터럽트 드리븐 방식은 CPU가 웨이팅 상태, 대기 상태를 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작업 실행 중에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이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부담은 가지게 됩니다.